자, 이전 시간에 이어서 UI UX 자바스크립트 강좌 2강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변경 인터랙션 활용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여기 이크마스크립트 6.0 강좌에서요. 자, 스타트 경로 하위에 HTML 문서를 수정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대한 이름은 베이직 언더바 체인지 이미지 언더바 인터랙션 1 언더바 1.html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CSS부터 구현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스타트 경로에서 저기 경로가 있죠. 자, 물론 이제 CSS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예제를 볼게요. 완성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아래로 내렸을 때 지금처럼 다른 이미지로 변경되는 요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스크롤 값을 찾아서 해당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완성된 자료들에서 이렇게 마크업을 발췌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하단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메인 언더바 비지라는 내용들이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는 컨테이너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과 조금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에어리어 1번, 에어리어 2번, 에어리어 3번 내용의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클래스는 메인 언더바 비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은 픽스로 되어 있고요. 자, 위드 하이트는 100% 영역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컨텐츠가 z인덱스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뒤로 들어가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오패서티가 0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오패서티와 그리고 시간은 0.5s 그리고 이진 값은 지금처럼 이즈 아웃 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각각의 백그라운드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메인 언더바 비지라고 지정하게 되면 자, 여기서 샵을 붙여서 해당 요건들을 다시 재지정하게 되면 자, 에어리어 1번이고요. 자, 백그라운드에 대한 요건들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러면 URL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images 슬러시 bg 1.jpg 자, no repeat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기능을 맞춰주게 되면 그러면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커버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오패서티를 1로 만들어 볼게요. 자, 1로 만들어 보면 그러면은 이제 고정된 그런 백그라운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만든 HTML 문서를 자, 브라우저로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고정된 이런 백그라운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픽스드니까 기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백그라운드 오패서티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실 때는 실제로 화면에서는 안 보이고요. 자, 해당 요건들이 이렇게 복제가 돼서 자, 두 벌이 복제돼서 2번에 대한 내용들은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이렇게 있고요. 3번에 대한 내용들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이미지 변경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세 개의 픽스드라는 그런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식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먼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는 CSS를 전달해 드린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식으로 작업해 볼게요. 자, 스크립트는 저희가 이크마스크립트 6버전으로 작성을 해서 화면을 구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일단은 이제 로드식에서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도
기초적인 내용들은 습득하고 오셔야 그래야지 이번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기초 강좌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UI UX를 다뤄봤던 사람들이 자세한 그런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 자바스크립트 UI UX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로드식을 작성했다고 할게요. 자, 스크롤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let는 0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쓰임새는 자, 윈도우 지금처럼 add event listener 자, 안쪽에 스크롤 좌표가 이렇게 만들어 줄 텐데요. 자, 화면이 이동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작성이 돼서 자, t에 대한 좌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t에 대한 좌표가 변경이 되면 지금처럼 윈도우 페이지 Y 옵셋이라는 기능으로 해당 좌표들을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좌표들을 이렇게 찍어보면 자, 저희가 이제 스크롤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스크롤바 영역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로고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자 모드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향하게 만들어 놨고요. 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처럼 콘솔 창에서 지금 스크롤바를 내리면 지금 이제 좌표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좌표가 변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좌표로서 지금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질 텐데 테스트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1000보다 작으면 첫 번째 카테고리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1000에서 2500까지 이런 디자인적인 그런 경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기능은 이렇습니다. 자, 0에서 지금처럼 1000픽셀까지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만들어지면 샵 메인이라고 썼고요. 1번 메인 1번에 대한 그런 내용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에어리어 1번이죠. 자, 에어리어 1번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CSS 트랜지션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메인 비즈에다가 지금 액티브 기능이 이렇게 부여됐죠. 자, 액티브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샵 에어리어 1번에다가 액티브가 부여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0을 포함한다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자, 1000을 포함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001픽셀이죠. 1001픽셀에서부터 2500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샵 에어리어 2번에 대해서 액티브가 지정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0 그죠? 2001픽셀 이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샵 에어리어 3번에 액티브가 지정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요건들을 구현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좌표로서 구현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if식으로 코드를 한번 짜보면 if 자, 일단은 t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전에 있던 내용들을 구현하고요. 자, 1000보다 작아진다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능에 대해서는 t는 250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0번, 1번, 2번이라는 요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미리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 놓고요. 여기서 n에 대한 내용들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요건들은 n은 0번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요건에 대해서는 n은 1번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n은 2번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n의 값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콘솔 값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console.log 저 해당하는 n 값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값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코드식을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2번에 대한 내용들로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숫자들이 너무 이제 자주 나오죠. 그죠? 이렇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UI를 만들 때 너무 많은 자전 횟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어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카운트 변수를 좀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어카운트는 뭐 여기서 한꺼번에 써도 되겠지만, 자, n에 대한 내용들은 얻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어카운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내용을 받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어카운트가 몇 번 발생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발생에 대한 요건들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떨어뜨리게 되면 한 130회 정도 이렇게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횟수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여기에 대한 저희가 타이머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지금처럼 타이머에 대한 대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타이머에 대한 대상들은 저희가 이제 숫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이머를 쓰는 거죠. 타이머를 써서 일반적인, 자, 클리어 타임 아웃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타이머를 제거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언된 그런 타이머 대상을 제거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타이머를 제작해서 여기서는 set timeout 이라고 지정했고요. 자, 해당 요건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시간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당 횟수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요건들은 한 10m초, 여기서는 10m초거든요. 이렇게 돼서, 자, 해당 요건들이 0.01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0.01초가 되겠고요. 이걸 이제 밀리초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횟수를 찍어주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제 130회 발생됐는데요. 제가 이제 진짜로 똑같은 속도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내려보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머에 대한 대상이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행이 되는데, 이를 의미하는 그런 바는 저희가 이제 0.01초가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우리의 움직임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1초보다 더 빠르게 움직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클리어가 처리가 돼서요. 동작 횟수를 줄여줄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은 새로 고침해서 내려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동작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더 경감시키겠다, 동작을 덜 발생시키겠다, 자,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코드문을 이렇게 작성해 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50m초라고 하게 되면 뭐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제 1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작 횟수를 줄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변수는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인 비지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지정해 볼게요. 자, 메인 비지 내용들을 지정을 했고요. 여기서 도큐먼트, 자, get element by class name 이라고 지정했고요. class name은 메인 비지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HTML 컬렉션이 되죠. 그죠? 여기서 한번 메인 비지를 찍어 볼게요. 자, 찍어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이름이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잡히고 있죠. 0, 1, 2번으로 잡히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인덱스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지정된 n 변수를 통해서 main bg라고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법은 n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래스 리스트, 자, add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클래스를 추가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해 놓게 되면 그러면은 클래스가 추가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액티브라는 클래스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기법상으로 이건 어카운트라는 변수는 제거할게요. 자, 이거는 테스트하기 위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어카운트는 제거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각각의 숫자들이 얻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동작에 대한 유형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자, 포문으로 지금처럼 해당하는 i번에 해당되는 요건들, 자, img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메인 비지죠. 여기서는 랭스만큼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0, 1, 2라는 숫자를 이렇게 얻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순환의 수로 포문을 만드시면 그러면은 0, 1, 2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if i가 지금처럼 n값과 같을 때는, 자, n값과 같으면 지금처럼 메인 비지, 자, i 값으로 접근해서, 자, 클래스 리스트 add, 자, 액티브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요건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n값이 일치할 때가 되는 거죠. n값이 일치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치하지 않을 때는 리무브가 되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 일반적으로 스크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사용해서, 자, 일반적으로 저는 10m초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10m초 정도를 사용해서 동작에 대한 유형들을 정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은 동작에 대한 유형들이 정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위에 올리시고요. 자, 로그를 찍어주지 않고 저희가 테스트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세로 고침을 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n은 0이죠. 그 다음에 n이 1일 때, 그리고 n이 2일 때 라는 경우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그런 스크롤 기능에 의해서 지금처럼 다른 이미지가 보여지는 그런 효과, UI, UX 인터랙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트랜지션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효과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 보는 게 이번 강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예제는 저희가 마우스 올리면 변경되는 그런 예제는 동일하고요. 자, 예제에 대한 그런 소스를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basic 언더바 change image 언더바 interaction 1 언더바 2.html 문서가 되겠고요. 자, 해당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마크업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기서는 지금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세 가지의 swap 언더바 image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요. 자, 영역 하위에 세 개에 대한 요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 버튼들은 3개로 준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CSS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전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해당하는 수압 이미지 요건들을 좀 제작해 보면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압 이미지, 자, 여기에 대한 요건들은 세 가지의 수압 언더바 비지라는 요건들이 앱솔루트로 배치가 될 거라, 저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포지셔널 릴레이티브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zindex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높이에 대한 요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 요건에 대해서 swap 이미지에 대한 이런 영역들 중에서 zindex가 -1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있는 컨텐츠보다 zindex가 낮은 그런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높이는 100VH로 되어 있습니다. 100VH에 대한 높이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는 bg.jpg,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 이런 요건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래에 이미지에 대한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swap 이미지, 자, 안쪽에 swap 언더바 bg, 자, 배경 이미지가 되겠고요. 배경 이미지에 대해서는 포지션 앱솔루트, 자, 레프트 0,
탑은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드는 100%, 하이트 100%.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페서티가 되겠죠. 오페서티에 대한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오페서티는 0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오페서티 0.8s. 자, 이제 아웃으로 이렇게 지정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왑 언더바 비즈 클래스는 오페서티가 0이 되고요. 그리고 트랜지션은 오페서티에 대한 0.8s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자, 스왑 이미지 안쪽에 저희가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액티브란 클래스가 이렇게 지정돼서 액티브가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오페서티가 1로 이렇게 지정되는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을 배치하는 그런 방법들은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지금처럼 오브젝트 핏 커버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지가 해당하는 컨텐츠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배경 이미지로 따지게 되면 이런 느낌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라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컨트롤러 부분을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내용상에서 봤을 때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10VH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라인 블럭을 저희가 하단에 LI에다가 만들어 줄 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간격 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안쪽에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컨트롤러 LI에 대한 요건을 지금 폰트 사이즈 0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는 제거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A타입은 덩어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 대한 요건들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자, 여기에 대한 A타입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덩어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텐데 일단 이제 LI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폰트 사이즈 0으로 만들어 주면 그러면 저희가 인라인 블럭일 경우에 간격이 정확하게 붙게 되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만들어진 부분들을 보시면 저희가 이 A타입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A타입을 지정하면 저희가 이제 A를 어떻게 만들던 간에 A에 대한 블럭은 저희가 포커스가 잡히게 되죠. 정확한 그런 포커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블럭이란 요건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4픽셀과 2픽셀의 간격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준 이유는 실제로 디자인상으로 보이는 구간을 저희가 이제 블럭으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스판 블럭으로 처리했을 때 자, 블럭으로 처리하고요. 가로 크기는 36픽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비좁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접근성 기능을 만든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스판 데이터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성에 대한 기능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실 것 같고요. 자, 물론 폰트 사이즈는 0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 지원되진 않지만 지금처럼 기본적인 요건들을 적어 준 거고요. 자, 여기 36픽셀과 2픽셀에 대한 간격으로 저희가 버튼을 제작을 하실 때 이게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이런 패딩 구간을 지정을 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딩 구간을 지정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요건들이 변경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공간 여백이 여기 생기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온이라는 클래스가 적용이 되면 자, 온이라는 클래스에서는 배경색이 여기서처럼 트랜지션은 배경색에 대한 요건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0.25 간격은 0.25 그 색상은 0.25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자, 해당하는 디자인들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완성된 그런 디자인 포맷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수압 이미지라는 그런 본질이 있습니다. 자, 수압 이미지라는 구간 안에 저희가 이제 세 가지의 앱솔루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수압 언더바 이미지라는 부분에서도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오페서티 0이라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수압 언더바 비지라는 수압 언더바 이미지라는 이런 배경 컨테이너 하위에서 배경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해당 요건들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들은 수압 언더바 이미지 클래스의 배경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되지만 해당하는 요건을 만약에 지금처럼 간격이 얼마가 되죠? 36의 2짜리로 만들게 되면 너무나 포커스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제작을 하실 때 공간 여백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지금처럼의 패딩 구간을 A 포커스에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법들이 되고요. CSS 상으로. 그래서 이제 공간 여백을 이렇게 잡히게 되죠. 자, 이렇게 공간 여백에 대한 내용들이 적용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을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스크립트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스크립팅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스펙은 아시다시피 이크마스크립트 6 버전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기본적인 로드 코드를 작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해당하는 이미지 번호에 대한 변수를 지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미지 n에 대한 변수는 아직까지 값을 채워놓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압 언더바 비지를 칭할게요. 자, 수압 비지라는 이런 요건을 만들어서 자, 도큐먼트 자, 클래스 네임으로 이렇게 접근해서요. 수압 언더바 비지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압 언더바 비지 요건은 저희 0번으로 지정할게요. 0번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수압 이미지 수압 언더바 비지 수압 언더바 비지는 이것들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요건들 0번으로 지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는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요건들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컨트롤러는 자, 컨트롤러 0번으로 지정해서 해당 자, HTML 엘리먼트를 지정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리스트 자, 만들어서 여기서는 컨트롤러 하위에 자, 여기에는 UL 데이터가 있죠. UL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children 기능으로 지정해서 안쪽에 이제 컨트롤러 리스트에 대한 요건들을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오버 타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버 타입을 지정하는 그런 기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만드시면 최종적인 이런 이 노드 구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컨트롤러 리스트를 이렇게 찍어 주셨을 때 저희가 이제 검색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처럼 HTML 컬렉션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children으로 구조를 가져갈 때 기본적인 컨트롤러 이렇게 해당하는 HTML 엘리먼트를 지정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first element child 그리고 children 기능으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자, length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자, 지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덱스 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당하는 이 요건에 대한 i의 지금처럼의 idx 값으로 이렇게 미리 속성으로 지정해 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자, console.log로 해당하는 이 컨트롤러 리스트 i 값에 대한 정보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받아보시면 자, 그러면 해당 정보를 받아보시면 li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뜨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객체 정보를 받을 때는 dir을 사용해서 객체 정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객체 정보를 받아보시면 그러면 요건상에서 li에 대한 정보들 중에 저희가 이제 idx라는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idx는 각각의 요소마다 저희가 이제 부여한 특별한 그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이런 요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기법으로 적용을 할 텐데, 컨트롤 리스트의 i 기법으로 지금처럼 add. 자, 마우스를 올리는 기법이 이렇게 있고요. 마우스 엔터. 자, 이벤트 객체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우스 리브까지 적용을 하면 마우스 올리고 내리는 그런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브죠. 자, 마우스 올린 효과가 되고요. 마우스를 내린 효과가 되겠습니다. 해당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 타겟으로 접근하면 해당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 리스트 미리 저희가 정의한 클래스인 on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정의한 자, remove를 적용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시게 되면 그러면 클래스 추가 제거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을 보시면 마우스 올리거나 내렸을 때 이런 효과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가 올리거나 내렸을 때 이런 효과들이 이렇게 제작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지금 효과에 적용되고자 하는 이미지 n이란 변수에다가 이렇게 효과를 적용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지금 이 타겟은 지금 해당하는 요건들 중에서 li가 되겠죠. li에 대한 요거에 대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 li에 대한 요건이 돼서 li에 대한 요건에서 지금 이제 이 타겟에 idx라는 값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지 n에 대해서는 널 값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다시 값을 초기화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사용이 되게 되면 여기서처럼 해당하는 j-값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동일 변수가 충돌하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변수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요건에 대한 swap bg라는 값이 있죠. 여기에 대한 length를 이렇게 받아서 사실상은 뭐 컨트롤러 리스트의 length를 사용하셔도 동일하고요. 여기에 대한 요건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자, if식으로 저기 이제 분기를 시키는 거죠. j가 지금처럼 자, 이미지 n과 같은 경우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swap 언더바 bg 값에서 j 값에 대한 내용이 지금처럼 add active라는 경우로 지정하게 되면요. 자, CSS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자, 여기에 대한 요건들은 지금 여기서 액티브일 때 지금 오페서티가 1이 되죠. 수압 이미지가 해당 요건이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add active 기능을 적용하시면 액티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lse식으로 만들어지면 자, j값에 대해서 지금처럼 클래스 리스트 remove active 해당하는 이미지 n이란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분기가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값이 만들어지면
제작이 되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자, if식으로 J와 그리고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이미지엔, 아직까지는 이미지에는 지금 값이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swap bg J 값으로 지금처럼 클래스 리스트 remove 액티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액티브가 제거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만들어진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액티브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제거되는 걸로,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되죠. 여기 동일하게 되면 추가되고요. 여기서는 제거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 두 가지에 대한 효과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을 보시면 마우스 올렸을 때 해당하는 내용들이 현재 있는 버튼에 대해서는 on 클래스가 부여되고요. 화면 이미지에 대해서는 액티브가 부여되는 그런 식으로 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이미지가 변경되는 인터랙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좌의 내용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